발제를 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많이 고민했는데요. 이게 뭐 제목에 뭐 다 함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만 보시면 다 여러분들한테 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맞습니다.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죠. 사지로 내몰린 자영업자의 눈물, 이겁니다. 말이에요. 컨텐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는 낮아지고 뭐는 높아지고 소득은 낮아지고 가처분 이제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좀 줄여야 되는 거니까 제목이니까. 그래서 소득은 낮아지고 소위 말하는 익스포저 이거는 이제 늘었다고 그러죠. 보면 사실 반대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소득은 줄고 여기 보시다시피 재무 위험 노출 익스포저는 커지고 이겁니다. 네. 그리고 30분 동안 뭐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잘 활용하겠습니다. 너무 디테일 넘어가고요. 저희들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습니다. 보면 뭐 통계 이건 뭐 그렇고 그다음에 프롤로그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여기 말씀이 뭐냐면 정신이 인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경제는 인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리셋 제로가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경제 인기가 없어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현재 있는 그대로의 경제를 인수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 경제 어떤 스폿을 봐야 되죠. 뭐가 스트롱, 뭐가 윅, 뭐가 opportunity, 뭐가 또 스트레싱 이걸 봐야 되는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천착해야 되죠. 그리고 기회, 기업이 뭔가 석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건너뛰고 문제의식 없이 그냥 사전에 입력된 대로 좌파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사전에 입력된 대로가 키워드죠. 첫 행선지가 인천공항공사.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마 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 날을 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첫 행선지인데 여기를 왜? 그러면 그 당시 2017년도 5월 10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의 어떤 본질이 여기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보면. 그래갖고 한 게 뭡니까? 막말로 비정규직 없애겠다 그 얘기죠. 지금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파견업소에 근무하다가 지금 자회사에 근무하면 뭐가 다녔어? 뭐가요 지금? 그건 아니죠. 집권 2년 차에 문제가 터진 것은 아마 운명일지 모르겠군요. 세상에 운이 나빠서 우연이 그건 아니죠. 그쪽에 실패의 길을 들어갔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나중에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다른 보지 마시고요. 세 번째 그 다이아몬드요. 사면초가에 빠졌어요.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 네 가지로 압축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주제의 그물망이 빡빡하잖아요. 법인세가 얼마나 높습니까? 역전돼 있죠. 전투적인 노조.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높은 생산 단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기업들이 대기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떠나서 기업을 그렇게 사면초가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여기 제가 가장했습니까? 지금 규제 그물망 법인세 높잖아요. 전투적인 노조, 높은 생산 단가.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에이전이 퍼졌고 희망 적은 구직자입니다. 그래서 7월 구직자 전년 동기 대비 6만 3천이 늘었어요. 이걸 왜 관찰 안 하십니까? 구직 단념자를 왜 보지 않으시나 그런 얘기예요. 그래갖고 현재 54만 6천의 구직자가 이제 포기해서 구직 단념자 스탁이 지금 54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다 아시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종합적으로 뭐 이거 아시는 요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위 이제 고용, 공약이죠. 이제 뭐 전년 동월 대비인데 통계성을 요걸 제가 압축을 했어요. 보시면은 0.5만이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 늘었죠.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구직 단념자 수가 6만 3천이 늘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그걸 위만 보시고 아래는 안 보시더라고요. 구직 단념자의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산업별 보면요. 제조업 취업자가 14만 7천 줄고 다 줄었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0.5만이 늘었습니까? 어디서 늘었죠 도대체? 이 마이너스를 다 쓰고요. 공공섹터에서 늘은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농림업에서 어떻게 7만, 6만이 늡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전년 동월 대비 2017년 7월에 비해서 2018년 7월에 어떻게 농림 쪽에서 6만이 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숫자에 대해서 신경 쓰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자영업자입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금 이렇게 보여요. 줄었어요 지금. 있는 사람은 늘었죠. 그런데 상당한 정도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자리 안정적하고 일자리를 하려면은 서류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양성화된 것도 많이 잡혔을 겁니다. 이 안에 겁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뭐냐면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0만이 줄었다는 거죠. 10만.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 보세요. 다 마이너스예요 지금. 40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49세까지 맞죠? 그러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의 학부모로서의 가정이에요. 어린 아이한테도 사실은 트라우마입니다. 아버지가 실직당한 거를 사춘기 때 경험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게? 이게 나랍니까 이게? 그럼 어디서 결정이 됐죠? 60대 이상에서 25만 천회예요. 그러면은 노인분들 존경합니다. 노인분의 일자리 소중합니다. 하지만 49대 가장의 일자리보다 그래도 같은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상세를 해서 지금 이게 0.5 맛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40대 어떤 이렇게 14만 7천이 줄어야 되고 자기는 어떻게 10만이 줄어야 되냐 그런 얘기죠. 보면. 이것이 운이 나빴습니까? 한국 경제가? 아니죠. 우리가 자초한 거죠. 자초한 거. 이거는 다 아시는 그림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건데 소득 분배가 많이 나빠졌어요. 신양극화. 그래서 보면 1분위는 진짜 로우 20%입니다. 5분위가 업고 20%인데 이게 지금 완전히 잘못된 거죠. 여기 보세요 보면 통계청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예요. 모스탄은 좀 내려가고 자산이 올라간 거죠. 이게 바로 그렇게 이 현재 정부가 그렇게 조롱하던 양극화에 신자를 붙여서 신양극화에 지금 참상이 이 사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맞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화가 나는 게 고용 참사가 진행된 7월에 한쪽에서 진행이 되는데 청와대는 뭘 생각해? 그러면 제가 여기에 상당한 정도로 제가 뭐 통계를 뭐 나열하는 그런 적이 구수가 아닙니다. 사실요. 제 어떤 그 발전 포커스는 바로 고용 참사가 진행된 7월에 청와대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타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분법적인 선악에서 지금도 나오지 못하고 지금도 나오지 못하고 결국 뭐 라이언 일병 구하듯이 소득 주도 성취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효용적 성장이라는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요. 이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게? 그래서 뭐 더 한다는 게 뭐냐면은 효용적 성장은 상위 개념이다.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을 호가라니까 배치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좌절한 게 바로 이런 얘기에 보면 이런 상투적인 효용적 성장은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주장하죠.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대제적 성장을 가져오지만 효용적 성장은 너무 좋은 거죠.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돼 두루 혜택을 누리는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국어 시간입니까? 국어 시간이 도대체 이게 국어 시간이냐고요? 지금 이게 여기 보시면은 내가 이제 정책이 절대로 이사유가 되면 안 되죠. 이사유가 되면 안 돼요. 신자유주의가 왜 배제적 성장을 가져오는가 전혀 좀 논구가 없어요. 그렇게 알려는 거예요 보면요. 이게 지금 청와대 정책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논구가 있어 논구가 그게 없잖아요 지금. 그다음 두 번째 보세요.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고 두루 혜택을 누리는 게 효용적 성장이라는 주장은 이건 전형적인 동업 반복이죠. 누가 지금 효용적 성장의 어떤 사전적 해석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어떻게 효용적 성장할까? 방법론이 없잖아요. 방법론. 더 한다는 게 소득 주도 성장을 포함하는 그런 방위의 더 위에 상위 개념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신자유주의를 갖다 포기하면 효용적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자가강처. 시간이 없으니까 넣는데 보면요. 참 이건 경제 원론만 막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효용적 성장은 쉽게 말해서 1차적 배분에는 관여하지 않고 2차 배분에서 분배제 계획하는데 연금 재정 통해서 다 하는 거죠. 가백 횡포를 운운하면서 임대료, 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비 인하를 종용하는 정치권은 1차적 분배에 대해서 간섭하는 게 맞잖아요, 사실요. 위에서 자기네들이 안 한다면서 말이죠. 위에서 얘기하고 아래에서 뭡니까 지금? 위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해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합리화하려 하는 거, 이게 사실 더 큰 오류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에 거꾸로 배제적 성장을 유발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 제가 말씀을 뭐 길게 못 드려요. 그러면은 여기에 세 번째요. 독점 노조가 원하는 대로 10억 만 원으로 한번 정했다면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시간당 만원 부가가치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뭐예요? 비숙련, 저항력, 근로자나 노동시장 질 자체가 봉쇄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최저임금 인상 현재 뭐 직업을 얻은 그런 정규직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만은 앞으로 직업을 얻을 사람한테는 실패가 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있는 현재 기득권자인 정규직이 뭐예요? 앞으로 들어온 어떤 뉴커머를 갖다 밀어내는 그런 그게 바로 배제적 성장이 아닙니까? 따라서 소득 주도 성장에 배제적 성장 지금 하고 있다고요, 도대체. 전혀 방향도 모르면서 이런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이렇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좀 뭐 지루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전달해야 되는 목적이니까 말이죠. 보세요. 경제를 갖다가 가구 이제 보면요. 종사상 지위에 따른 어떤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거죠. 상용 근로자가 있고요. 자기를 포함해서 월급을 책임지는 자영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상용이 아니에요. 임시 일부, 그렇죠? 임용, 그러니까 임시 고용이죠. 그 다음에 기타 무직이죠. 그래서 네 개의 이제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뭐죠? 상용하고, 그러니까 남들한테 뭐죠? 월급 주는 게 아니고 월급 받는 상용 근로자하고 자기를 포함해서 남의 월급을 갖다 책임지는 자영업자의 어떤 경제 비상이 5년 사이에 2012년과 2017년 사이에 개선됐냐 배약됐냐를 제가 보는 겁니다. 개선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월급을 주는 사람의 처지가 개선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2012년도로 보는데 너무 저기 숫자는 집에서 보시면 돼요. 제 설명 뭐냐면요. 우리가 볼 때 아무래도 금방 가는 겁니다. 자영업자는요 고용원이 이제 있고 없고가 있는데 고용원이 있는 경우 보면 되게 재력가죠. 재력가. 그래도 조금은 사장님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소득은 좀 떨어지지만 상용에 비해서 재산은 많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두 클래스가 있는데 자영업자는 자산은 많은데 소득이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 자산이 소득을 변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자산이 많으면 당연히 뭐죠? 그 자산이 소득으로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자산 많은 쪽에 소득도 많아야 되는데 자산은 많지만은 그 대신 상용 근로자에 대해서 소득이 없다는 것이 스테이투스 코입니다. 현재 2012년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뭐 디테일하게 딱 보시면 아세요. 이거 뭐 지금 제가 뭐 설명한다고 지금 머리 들어오시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건너가시고 그다음 또 하나 뭐냐면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제목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그 소득을 1에 3, 4, 5분의 2로 나누고요. 순자산을 5분이 나누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상용하고 그다음에 뭐죠? 자영업자를 구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소득에서 제일 낮은 쪽에 보면 그래서 이 자산입니다. 자산. 그래갖고 상용의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9,300만 원쯤 돼요. 그런데 여기는 뭐죠? 2억 4천에 뭐를 보더라도 1억 1천하고 2억 3천 그 다음에 제일 높은 뭐죠? 6억 4천하고 8억 9천. 그러니까 어떤 소득 분위기다 그 다음에 자산도 마찬가지 어떤 순자산 분위기가 하더라도 역시 자산 규모는 뭐죠? 말씀드린 자영업자가 지금 상용 근로자보다 간단히 봅니다. 이건 맞는 거죠. 우리 통계라는 게 현실하고 연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좀 몇 분 정도 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요. 이겁니다. 이제 부채 현황인데요. 부채도 보면은 여기 이제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이제 순자산이 있는데 역시 똑같은 얘기죠. 상용하고 자영업자 비교하는데 상용보다 자영업자가 자산도 평균적으로 많고요. 부채도 크고요. 그 차이 순자산도 많아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소위 이게 동네 사장님들 아닙니다. 자영하시는 분은 되게 뭐 종업원 누구 무슨 뭐 음식도 팔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사람 두고 조그만 오피스도 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계라는 것이 우리 상식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이건 2017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제목이 뭐냐면요. 상용 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경제 위상이 변화하는데 나쁜 쪽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2012년보다 17년에 상용 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경제 위상이 떨어졌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만 딱 보세요. 지금 2012년에 보면요. 여기 상용 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자산이 1.2배가 됐어요. 1.2배가. 이것이 뭐죠? 5년 지나니까 1.18이 줄었어요. 순자산도 뭐죠? 2012년에는 상용 근로자보다 1.23배 평균 높았는데 이것이 1.16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뭐냐면은 상용 근로자 대비 자영업자 경제 위상이 악화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일 좀 조금 이게 다 테이블인데 하나만 좀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이겁니다. 이제 2012년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2015년입니다. 다시 17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처분 가능 소득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다 빼고 나서 처분 가능 소득이에요. 그러면은 상용 근로자 그 당시에 4,482만 원, 그 다음에 자영업자가 4,063만 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가 상용 근로자보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로 했을 때 0.9065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DTA 이거 뭐 약자한 거는 데이트를 S에서 비교한 거예요. 데이트 to S예요. 자산에 비해서 데이트가 율이 얼마냐? 17%예요. 17%예요. 그런데 여기 대부분 뭐죠? 조금 높죠. 그러니까 상용 근로자보다 누가 보더라도 빚이 많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빚이 많고 DTI는 뭐는 데이트 투 인컴 소득에 비교했을 때도 역시 높아요. 지금. 그 다음에 DSR, 데이트 서비스 레이션 원리금 갚아 나가는 정도죠. 그럼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부합되는 거예요. 보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0.96 다시 0.90이니까 상용 근로자보다 못한 2011년 현재의 처분 가능성이고 그 다음에 또 상용 근로자에 비해서 하다하게 데이트를 짊어진 자영업자로서의 2012년 그림입니다. 똑같은 스케일로 해서 2017년도를 좀 가보자고. 가보면은 하나 보세요. 시간이 많이 늘었겠죠. 그래서 여기 상용 근로자가 4,482만 원 받았는데 5,308만 원 늘었어요. 여기도 늘죠. 4063이 늘죠. 늘었어.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상용 근로자를 일로 했을 때 0.8849예요. 따라서 예전에 90%까지 쫓아갔는데 지금 나빠진 거죠. 나빠진 거. 이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기 DTA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당연히 뭐죠? 여기보다 높죠. 그래서 19.1을 1로 했을 때 20.3이니까 이것이 1.10. 이걸 숫자를 비교해보세요. 2012년에는 상용 근로자에 비해서 자기 어떤 데이트가 이것이 1.07배였는데 빚이 많아진 거죠. 인컴에 대한 비율도 높아진 거고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도 높아진 거죠. 양쪽을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은 줄고 이 스포츠가 너도 커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사점을 보자고요. 말씀드린 대로 종사상 주의별 계층의 경제적 위상에 대해서 연구가 너무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각오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월급을 받아 월급을 구워줘. 상용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 맞죠? 자영업자는 자신을 포함해서 남의 월급을 주는 사람이에요. 월급을 주는 쪽 경제적 위상과 처지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열악해진다면 그 경제가 건강합니까? 아니잖아요. 보면. 누가 월급을 갖다 받으려야지 주려하겠습니까? 싶으면. 우선 재벌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요. 우리 지금 소상공인의 사장님도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그래서 사지를 몰리고 있다고 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영업자의 상대적인 위상이 왜 추락했냐? 한번 추측을 해보자고요. 상용 근로자 중에는 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가져가는 그 악질적인 독점 노조, 귀족 노조 상당히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초래된 거죠. 최근에 노조가 흑성을 떨면서 그들이 포함된 상용 근로자 쪽의 처지가 개선되는 건 맞잖아요. 지금. 하지만 최근 정책 실패로 자영업자의 어떤 줄도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사장님으로 불렸던 상대적 세력가 이분들의 몰락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안 두면 뭐 그렇지만 고용을 둔 자영업자도
자본가로서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전륜발의 자본가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전륜발의 자본가. 그럼 어떻게 부추겨서 그 생산을 높이고 우리 어떤 허리는 아니더라도 경제 어떤 버팀목이 되도록 해야 될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요. 예를 들어서 보면요. 실직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새로 구직이 길에 들어가세요. 하지만 자영업자가 실패하면 도산되고요. 바로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가정 해체입니다. 누구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어요? 지금 실직자에 아니면은 자영업자입니까? 당연하죠. 정책 대안 뭡니까?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 상당수는 비자발적인 자영업자 일배열성이 높은 거죠. 자기가 원해서 들어갔습니까? 직장에서 잘리다 보니까 들어간 게 바로 뭐 닥치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만약 실직하지 않았으면 그 길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 자리에 오래 스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자영업자의 길에 들어갑니까? 왜 데스밸리 왜 들어갑니까? 지금. 따라서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실직을 줄여서 자영업자 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자영업자 대책이 되지. 그 자리가 도대체 30만 원, 40만 원, 60만 원 보조금 주는 게 도대체 무슨 근본적인 대책이 됩니까? 도대체 정신 차리시라고 도대체 이 정권이셔. 여원 제발 촌스러운 얘기하지 마세요. 국가가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 아유 제발 스타트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요. 이걸 바꿔야 돼.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지는 거죠. 경찰 등 공공서비스는 일자리가 아니고 비시장제로서 세금을 만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건 보조가 돼야 되는 거죠. 공무원 급여만큼 민간 부분에서 세금이 거쳐야 공공 부분 일자리 한계가 창출되는 거죠. 교회를 예를 들어보세요. 10가구가 신도가 한 목사의 생계를 책임지잖아요. 10명의 일반 일자리에서 10%씩 세금 돼야 한 명의 공무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따라서 민간 캐파에 의해서 공무원이 결정되는 거지 공무원이 끌고 가는 전인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공공서비스를 시장에다 판매하지 않는 한 국가가 고용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진짜 참 바보들의 정책 사고 발전기가 모터를 돌리고 모터가 발전기 돌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소득 주도 성장도요. 소득의 성장 잘 보면 소득의 소득이라 듣는다. 주어 목적어 구별이 안 되는 게 무슨 정책입니까 도대체. 암수 한 몸이 무슨 정책이에요 도대체. 그 다음에 또 분배하면 성장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걸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을 통해서 그게 아니죠. 분배가 아니고 분배를 통해 성장한다고 모든 나라가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죠. 세금 일자리 마찬가지예요. 세금 1억 일자리를 갖다 만들고 고용된 사람이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돌아간다. 그 기발한 생각. 그 바보들의 정책 사고죠. 보면 바보들. 시장의 목소 넘어갑시다. 시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요. 역설적 여기 보면은 2019년도 재정금을 많이 올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역설적으로 배제도 성장을 실현하는 거죠. 지금. 아닙니까?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만 제가 여언을 좀 하면요. 1980년에 미국에 대통령 선거했었어요. 그때 잘 생각해 보세요. 한참 전이니까 뭐 좀 우리 좀 젊은 세대는 좀 모르실 텐데 그 당시에 레이건하고 지미 카터 붙었어요. 미국 경제 어려웠어요. 그때 레이건이 얼마나 천설살인입니까? 간단한 일을 했어요. 보면 지미 카터가 실직자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천철살인이에요. 그리고 지미 카터가 최선 다하는 거 너무 고맙지만 그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국 정치 재앙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그것이 우리에도 적용되는 현재예요. 지금. 지미 카터가 실직에 대한 그 많은 미국 국민이 자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날뛰날건 소득 주도 성장을 갖다 붙들고 부여잡는 그 사람들이 실직되지 않는 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이 벼랑 끝에서 다시 회복을 해서 초재로 갈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우리 특히 김문성 의원님 깊이 명심하셔야 돼요. 깊이 정신들 뭐 하셨어요 어떡하지 도대체. 제가 어떡하지 사실 얼마나 제가 밤에 잘 때 어떤 잠이 안 와요. 이게 도대체 나라가 될 겁니까 이게. 국가하고 정권이 구별이 안 되는 나라가 도대체 이게 국가냐고 도대체 이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뭐 제가 북한만 보고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도 제가 8월 말에 정년퇴임을 해요. 근데 그 정년퇴임을 한 65세가 됐는데 지금도 이게 아직도 미숙합니다. 어떤 때는 컨트롤이 안 돼. 하지만은
그 구출 안 되더라도 제가 헛발질은 안 하잖아요. 사실 헛발질 안 하고 그러고 마지막 하나 그 이제 우리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하나씩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임금을 올려주면은 저거죠. 돌아간다는 건데 포드 자동차가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임금을 갖다 다른 기업에 2배 세비 줬어요. 그걸 갖고 임금을 올려주니까 포드가 잘 되더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그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 사람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이름을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못하는데 뭐냐면 기업의 전략하고 국가 정책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보면요. 어떤 기업이 남들보다 더 주면 뭐죠? 우선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들어와서 잘리면 급여가 깎이니까 다른 데 가면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 개인적으로 볼 때 또는 한 기업에서 볼 때는 맞는 기업 전략이지만 그것이 국가 정책이 되면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랍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은 눈물을 닦아야 돼. 눈물을 닦아야 돼. 누구? 왜? 사실은 내몰렸잖아요. 사실이요. 내몰렸잖아요. 그분이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게 정치 아닙니까? 정치인들 반성하셔야 돼요.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생각을 바꾸시고 시장경제 부여잡고 목숨을 걸고